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응용 전공 1학년 B반 차지훈입니다.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5차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은 기업 간 경쟁의 장에서 국가 간 외교의 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부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이슈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고는 전망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급 부족은 여전히 비메모리에 집중되어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 과잉이 짧게 지나갈 것이라고는 판단되기 이르며 섹터 업체들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19년에 3,519억 달러였고 2025년에는 6,527억 달러로 연평균 8.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규모가 큰 품목은 로직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IC 순이며 로직 IC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대등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직 IC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마이크로 컴포넌트는 역시 연평균 4.4%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날로그 IC는 연평균 8.2%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약 50%에서 60%, 즉 반도체 메모리의 약 1.5배 수준이며 주문형 생산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 이하지만 10년 후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내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은 2020년 10% 이하에서 2030년에는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범위 확산에 따라 비반도체 기업의 신규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초기에는 이용자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이나 서버,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며 점차 IoT 기기, 자동차 등 분야로 폭넓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또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칩리스 기업,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OSAT, IDM 기업 같은 5가지 반도체 종류의 기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칩리스 기업은 팹리스와 같이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칩 자체가 없다고 해서 칩리스라고 하는데요. 설계의 배경이 되는 설계 라이선스를 IDM, 파운드리 기업에 제공하여 지적 재산권 수익을 얻기 때문에 IP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팹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팹리스는 설계 후 협력업체를 통해 4사 제품을 만든다면 칩리스는 설계 라이선스를 판매할 뿐 자신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칩리스 기업으로는 ARM, 시놉시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는 패브리케이션의
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팹리스라고 불리는 기업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설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외주로 진행이 되며 과정이 다 완료된 반도체 칩의 소유권이나 판매권은 팹리스에 있습니다. 이 점이 설계 라이선스만 판매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않는 칩리스 기업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는 퀄컴, 엔비디아, AMD가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칩리스 기업이 있다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 바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의 뜻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자사 기업의 자체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만 합니다. 즉,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만들어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기업의 주 고객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와 칩리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수조 원대의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이 들고 고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지만 반도체를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를 생산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는 이러한 수많은 팹리스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나면 반도체가 잘 생산이 되었는지 혹시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바로 OSAT 기업입니다. 반도체 후 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파운드리 기업에서 웨이퍼를 넘겨받아 테스트 및 패키징 등의 마무리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OSAT 기업은 크게 패키징 업체와 테스트 업체로 나뉘는데 패키징 업체는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웨이퍼의 칩들을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어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팹 공정과 패키징 공정 작업을 마친 반도체는 완벽한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 테스트 업체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OSAT 기업으로는 에이펙트, AB세미콘, SFA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일컬어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의 개발부터 설계, 생산, 판매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며 자체적인 팹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DM 기업으로는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IDM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반도체를 설계부터 판매하기란 쉽지 않은 점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구조가 복잡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설계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IDM 기업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